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피동 표현을 연습해 봅시다. 피동 표현이 뭐예요? 피동 표현은 주어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직접 도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피동 문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직접 행동했어요? 아니요, 경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잡히다 라는 피동 표현을 썼어요.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민수가 유리를 깼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민수예요. 민수가 직접 유리를 깼어요. 그런데 유리가 깨졌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리고 유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깨지다 피동 표현을 사용했어요. 도둑이 잡혔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여기에서 도둑이나 유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경찰 때문에, 민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럼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피동사예요. 원래 동사에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피동을 의미하는 다른 동사를 만든 거예요. 다음은 많이 쓰는 피동사예요. 놓다의 피동사는 놓이다, 닫다의 피동사는 닫히다, 열다의 피동사는 열리다, 앉다의 피동사는 안기다예요. 원래 동사 놓다, 닫다, 열다, 앉다에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동사에 피동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입다, 넣다, 지우다 이런 동사들은 피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 리, 기 규칙을 모든 동사에 적용하는 것보다 피동사들을 각각의 동사 어휘로 외우는 것이 좋아요. 그럼 피동사가 쓰인 문장들을 연습해 봅시다. 팀장님이 회의 시간을 3시로 바꾸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팀장님이 직접 회의 시간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래 문장 회의 시간이 3시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는 주어 회의 시간이 직접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다의 피동사 바뀌다를 썼어요. 이제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피동 표현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 을을 부분이 피동 문장에서는 주어가 돼요. 여기에서 회의 시간을 보세요. 회의 시간을 바꾸었어요. 여기에서 회의 시간은 목적어죠. 그런데 아래 피동 문장 회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는 회의 시간이 주어예요. 그래서 일반 문장에서 목적어는 피동 문장에서 주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피동 표현에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팀장님이 회의 시간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피동 문장에서는 누가 회의 시간을 바꾸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피동 문장은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거나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여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쓰다와 피동사 쓰이다가 쓰인 문장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수업 자료로 많이 씁니다. 이 문장은 제가 드라마를 쓴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가 수업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라는 문장은 누가 써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드라마를 씁니다가 피동문장에서는 드라마가 쓰이다로 바뀌었어요. 다음은 팔다 팔리다 문장이에요. 두 문장 모두 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새 알바생이 물건을 잘 팔아요. 이 문장은 알바생이 일을 잘한다는 의미이고 이 치마가 제일 잘 팔려요 는 치마가 인기가 많다는 의미예요. 이때 누가 치마를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피동 표현을 쓰면 돼요. 이번에는 끊다, 끊기다 문장이에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첫 번째는 전화를 끊은 사람이 남자친구로 분명하지만 두 번째는 저도 남자친구도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피동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방문을 잠갔어요. 방문이 저절로 잠겼어요. 잠그다의 피동사 잠기다를 사용한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도 저절로, 그러니까 아무도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썼어요. 다음 문장을 보세요. 닫다와 피동사 닫히다 문장이에요. 아빠가 창문을 닫았어요. 바람에 창문이 닫혔어요. 이번에는 피동 문장에 누가 창문을 닫았는지 나와요. 바로 바람이에요. 그런데 피동 문장에서는 바람이 라고 말하지 않고 바람에 라고 말합니다. 에를 써요. 다음은 물다, 물리다 문장이에요. 모기가 제 손가락을 물었어요. 모기한테 손가락이 물렸어요. 여기에서도 피동 문장에 누가 물었는지를 나와요. 그런데 역시 모기가를 쓰지 않고 모기한테 라고 했어요. 보통 피동 표현에서는 누가 정보를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행동을 한 주체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에, 한테 또는 에게 그리고 에 의해서를 써야 해요. 보통 모기나 경찰처럼 살아있는 경우에는 에게나 한테를 쓰고 바람, 눈처럼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에를 쓰면 돼요. 지금까지 피동사를 사용한 피동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피동사 짝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럼 피동사 짝이 없는 동사는 어떻게 피동을 표현할까요? 두 번째 피동 표현은 어지다예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에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좋아지다, 예뻐지다, 많아지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어지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피동 표현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그럼 어지다를 쓴 피동 표현을 연습해 봅시다. 지우다는 피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지다를 사용해서
지워지다 피동 표현을 만들어요. 여자친구 번호를 지웠어요. 이건 제가 번호를 지운 거죠. 여자친구 번호가 지워졌어요. 제가 지우지 않았는데 번호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들다도 피동사가 없어서 만들어지다로 피동을 표현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 문장은 누가 한글을 만들었는지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다음 문장,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만들었는지를 말하는 문장이에요. 켜다와 끄다의 피동 표현은 켜지다와 꺼지다예요.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지 마세요. 핸드폰이 켜졌다 꺼졌다 해요. 밝히다는 이미 단어에 히가 있죠. 이렇게 동사의 마지막이 모음 이로 끝나면 피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어지다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요. 제가 진실을 꼭 밝힐 거예요. 진실이 꼭 밝혀질 거예요. 역시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밝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피동 표현을 써서 말했어요. 구하다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하다로 끝나는 동사도 피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해지다로 피동을 표현해요. 이사갈 집을 쉽게 구했어요. 이사갈 집이 쉽게 구해졌어요. 보통 피동사가 없으면 어지다를 쓰지만 피동사와 어지다가 둘 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쓰다는 쓰이다와 써지다를 모두 쓸 수 있어요. 위험이라고 쓰여 있어요. 써져 있어요. 모두 괜찮아요. 믿다도 믿기다와 믿어지다를 모두 써요. 합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찢다는 찢기다와 찢어지다, 모으다는 모이다와 모아지다, 나누다는 나뉘다와 나누어지다를 모두 쓸 수 있어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피동 표현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히, 리, 기를 쓰는 피동사. 두 번째는 어지다를 쓰는 피동 표현이었죠. 마지막으로 되다, 당하다를 쓰는 피동 표현이 있어요. 명사 플러스 하다 동사들의 피동 표현은 되다나 당하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되다로 바뀌는 피동 표현이에요. 준비하다, 판매하다, 기대하다, 사용하다, 완성하다 등의 하다 동사들의 피동 표현은 명사 플러스 되다를 써요. 그래서 발표가 완벽히 준비됐어요. 이번 여행이 너무 기대돼. 졸업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와 같은 문장으로 쓰여요. 다음으로 거절하다, 무시하다, 배신하다, 체포하다 등의 동사는 피동 표현으로 당하다를 써요. 이 동사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당하다를 피동 표현으로 쓰는 동사들은 보통 부정적인 나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거절당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강도 일당이 현장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와 같이 쓰여요. 여기서 체포하다는 체포당하다와 체포되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의 피동 표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연습해 봅시다. 다음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장들이에요. 문장을 읽고 잘못 쓴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1번 3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또는 수업이 시작돼요를 써야 해요. 시작되다는 시작하다의 피동 표현이에요. 시작하다는 을과 함께 쓰지만 시작되다는 이가와 함께 써야 해요. 2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춤을 춰요. 이렇게 말해요. 뒤에 춤을 추다는 피동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앞부분도 피동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풀리다는 풀다의 피동사예요. 그러니까 피동사 풀리다를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다를 써야겠죠. 3번 할 일이 쌓여 있어요 말해요. 지난 강의 영상에서 있다는 보통 피동 표현과 함께 쓴다고 했죠. 그래서 쌓다의 피동사인 쌓이다와 함께 쓰는 것이 어울려요. 4번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잘하다는 어지다와 함께 쓰지 않고 피동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를 잘해요 라고 하거나 변화를 표현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잘하게 돼요 라고 말하면 돼요. 마지막 5번 라면이 맛있게 끓여졌어요 말해요. 끓다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라면이 끓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라면을 만들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라면을 끓여요 라고 말해요. 어지다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하고 쓴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끓다의 목적어가 없어서 끓다가 아니라 끓이다에 어지다를 붙여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어의 피동 표현이 좀 어려웠나요? 피동 표현을 잘 말하려면 좋은 문장을 많이 읽고 듣고 따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면 피동 표현도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